회의실에서 똑같은 제안을 두 사람이 했는데 한 명은 "그게 될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을 듣고 다른 한 명은 "오, 좋은데요? 바로 진행해 봅시다. 라는 반응을 받는 장면 본 적 있나요? 이게 실력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무시당한 사람이 더 화려한 스펙을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신기한 건 존중받는 사람은 목소리도 작고 말수도 적은데 그 사람이 입을 열면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죠.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그 사람 반응을 한 번 더 보게 되고요.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진짜로 머리 좋고 멘탈까지 단단한 사람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전제 하나만 깔고 가볼게요. 이건 천재 흉내내는 법이 아니고 겉모습만 따라하면 오히려 가벼워 보일 수 있거든요. 오늘 다룰 내용은 내면의 작동 방식, 즉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드는 사고 구조와 선택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지능을 지식량이나 암기력으로 착각하고 멘탈 강함을 무덤덤함이나 무감각으로 오해하는데요. 실제로 강한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골라내고 연결하고 실행으로 바꾸는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상황을 구조로 보면서 필요하면 빠르게 수정하고 결국 결과로 정리하는 사람이 되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반응 대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에서 즉시 반응으로 움직이거든요. 누가 내 아이디어를 깎아내리면 바로 표정이 굳고, 억울하면 목소리가 올라가고, 불안하면 말을 길게 하면서 설득하려고 하죠. 이건 나쁘다기보다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뇌는 위협을 감지하면 즉시 방어 모드로 들어가요. 문제는 즉시 반응은 대개 상황을 이기는 게 아니라 감정이 이기는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0.5초의 간격을 만들어내요. 고지능의 멘탈 강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감정이 생길 때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지금 반응하면 어떤 비용이 생길까 하는 질문으로 뇌를 다시 운전석에 앉히는 겁니다. 이들은 감정을 쏟아내야 할 쓰레기로 취급하지 않아요. 감정은 정보거든요. 내가 화가 났다는 건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고, 내가 불안하다는 건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있다는 신호고, 내가 서운하다는 건 기대와 현실이 어긋났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이 사람들은 감정을 따라가서 말하지 않고 감정이 말해주는 정보를 먼저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중에 누가 내 제안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보통 사람은 바로 반박하거나 방어하려 들지만 이들은 다르게 접근해요.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왜 저런 반응을 보일까? 내 설명에서 빠진 부분이 뭘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얻고 싶은 건 감정적 승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합의인가 하면서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침묵은 무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본질은 더 단순하거든요. 침묵은 생각이 정리된 사람의 자연스러운 속도예요. 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보통 두 가지 중 하나인데, 감정이 앞서서 말이 튀어나오거나 불안해서 공백을 못 견디는 거죠. 말을 빨리 하면 할수록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예요. 급한 말투는 불안함을 드러내고 불안함은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든요. 반대로 강한 사람은 공백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잠깐의 정지에서 상대의 의도, 논리의 빈틈, 지금의 판세를 조용히 확인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화에서 진짜 위력을 가진 건 많은 말이 아니라 정확한 한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확한 한 문장은 생각 없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들의 말은 적지만 무게가 있고 짧지만 상황을 정리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가능한 훈련을 하나만 추천할게요. 반응 지연. 2초 규칙인데 누가 나를 건드리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말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만 확인하세요. 내가 원하는 결과는 뭐지? 이 질문 하나면 감정이 운전대를 잡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2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2초가 쌓이면 당신의 말이 달라지고 상대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정답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면 규칙부터 바꾼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방법을 지키고 고수는 목적을 지키거든요.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예전 방식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엔 이게 통했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 맞는데, 다들 이렇게 해왔는데 하면서요. 이 말은 그 사람의 성실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바뀌면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진짜 실력자들은 방법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충성하는 건 목적과 데이터예요. 그래서 방향을 틀 때 자존심이 덜 상하죠.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규칙이 바뀌었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방향을 180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해봐요. 보통 사람은 여기서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면서 버티려고 하거든요. 이미 투자한 비용에 대한 미련 때문에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거죠. 하지만 고수는 다르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투자한 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느냐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방향 전환을 말하면 주저없이 바꿉니다. 이게 멘탈이 강한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틀린 길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방법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고지능의 멘탈 강한 사람은 오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보통 사람은 실수하면 먼저 방어하거든요. 상황이 안 좋았어. 상대가 이상했어. 원래는 내가 맞았어. 하면서요. 이런 변명은 순간적으로는 자존심을 지켜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막아요.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으면 개선할 방법이 안 보이거든요. 반대로 이들은 실수나 실패를 보면 감정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어디서 막혔는지를 찾고 다음 시도에서 변수를 바꾸고 결과가 좋아지는지 확인합니다. 즉, 실패를 내가 부족하다로 굳히지 않고 이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로 분리해요. 이 차이가 멘탈을 강하게 만들고 또 실력을 더 빨리 키웁니다. 실패가 자아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실패는 다음 시도를 위한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들의 두 번째 신호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환경 변화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판이 새로 열리는 거죠. 판이 바뀌면 어떤 사람은 겁부터 먹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닐까? 새로운 규칙에 적응 못하면 어쩌지 하면서요. 하지만 고수는 판이 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지금 유리한 규칙이 뭔지,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는지, 빈 공간이 어디인지를 봐요. 그래서 남들이 혼란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오히려 더 침착해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큰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존 질서가 무너지면 기존 강자의 이점도 함께 약해지고 새로운 규칙을 빨리 파악하고 적응한 사람이 기회를 잡아요. 이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변화를 위기가 아니라 재배치의 기회로 봅니다. 물론 변화 자체가 스트레스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죠. 유연해져라 같은 말은 너무 추상적이죠. 현실적인 훈련을 하나 제안할게요. 한 장 요약 업데이트인데 매주 한 번 딱 10분만 투자해서 적어보세요. 이번 주에 내가 고집했던 방식 한 가지, 그 방식이 통했던 조건과 안 통했던 조건, 다음 주에 바꿀 변수 한 개를 적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 성격이 아니라 시스템이 유연해집니다.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주 지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고집을 부리는지, 어떤 조건에서 유연해지는지가 데이터로 쌓이는 거죠. 세 번째 신호는 말로 설득하지 않고 결과로 조용히 정리한다는 거예요. 말이 길어지는 순간 대부분 핵심이 흐려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설명을 엄청 잘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래서 뭐가 바뀌는가를 물으면 답이 흐려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그럴듯한 논리,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은 많은데 실제로 실행 가능한 계획은 없는 경우죠. 반대로 진짜 강한 사람은 문장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복잡한 문제를 볼 때 먼저 하는 일이 핵심만 남기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진짜 막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이걸 풀면 무엇이 개선되는지, 최소 노력으로 최대 변화가 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찾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모든 문제가 다 똑같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80대 20 법칙이라고 하죠. 전체 결과의 80%는 20%의 원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 20%만 제대로 해결하면 문제의 대부분이 풀리는 거죠. 고수들은 이 핵심을 찾는 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독특한 아이디어로 생각해요. 하지만 고지능의 멘탈 강한 사람이 가진 건 조금 다른데, 이들은 새로운 걸 상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지금 가진 자원을 재배치해서 바로 작동하게 만드는 능력이 큽니다. 인력을 더 뽑는 대신 프로세스를 줄이고 시간을 늘리는 대신 병목을 끊고 동기부여를 말하기 전에 환경을 바꾸는 방식이죠. 이건 말로는 화려하지 않은데 현실에서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팀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해봐요. 보통 사람은 동기부여 특강을 하거나 회식을 늘리거나 포상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고수는 다르게 접근하죠. 업무 프로세스를 뜯어보고 불필요한 회의를 없애고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고 권한을 재분배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증명을 감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서 설명을 길게 하는데 반대로 이들은 인정받기 위한 말싸움에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건 감정적 승리가 아니라 현실의 개선입니다. 누가 내 아이디어에 반대하면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고 30분 동안 말하는 게 아니라 작은 실험으로 증명하는 쪽을 선택해요. 말로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결과는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반대해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고 수치로 보죠. 일단 작은 테스트부터 돌려볼게요. 이번 주 안에 결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하면서요. 이 태도는 상대에게 묘한 압박을 주는데, 왜냐하면 말이 아니라 실행이 나오기 때문이죠. 말로 반박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반박할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설득은 조용하지만 강력해요. 강력하지만 쉬운 루틴을 하나 드릴게요. 48시간 실험 규칙인데, 아이디어가 생기면 완벽한 계획부터 세우지 말고 48시간 안에 가능한 최소 실험을 하세요. 완성본이 아니라 작동 확인,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병목 하나 제거, 큰 설득이 아니라 작은 결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 습관이 쌓이면 말이 센 사람이 아니라 정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로 이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는 이긴 것 같지만 결과로 정리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어요. 정리해 볼게요. 진짜로 똑똑하고 멘탈까지 강한 사람은 감정이 올라와도 즉시 반응하지 않고 선택하고, 상황이 바뀌면 체면보다 업데이트를 먼저 하고,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결과로 정리합니다. 이 세 개가 함께 작동하면 스펙이나 말빨로는 쉽게 이길 수 없는 내공이 생겨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타고난 기질만의 영역이 아니라 훈련 가능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조차 안 할 뿐이죠. 혹시 요즘 감정 때문에 결정이 흔들리고 변화가 스트레스로 느껴지고 말은 많은데 성과가 남지 않는 느낌이 있다면 오늘 말한 세 가지 중 딱 하나만 먼저 적용해 보세요. 반응을 2초 늦추기, 매주 한 장 업데이트, 48시간 실험 중 하나만요. 이 세 가지는 크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구조가 됩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처음엔 어색하고 효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흔들리지 않고 바뀌는 판에서 길을 만들고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면 평가와 신뢰는 결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